여기 랜드프로와 이렇게 또 콜라보 해가지고 여기서 또 처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좀 의미가 있고 제가 좀 알차고 여러분들한테 유익하고 좀 약간 좀 썰렁하실 거예요. 좀 약간 재미를 곁들여서 부동산 좀 내용이 딱딱한데 좀 재미와 이렇게 좀 즐거움을 같이 하면서 한 3시간 정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3시간. 자, 여러분 지금 이제 30년 전에 제가 아파트 가격 지수를 이렇게 엑셀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2019년에 아파트 가격을 100이라고 봤을 때 서울 아파트를 그래서 30년 전에 이렇게 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트래킹을 했습니다. 등락이 이렇게 있죠. 어디는 많이 올랐고 조정이 됐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있습니다. 30년 전에는 아파트 가격이 한 17 정도 된 거예요. 17. 자, 여기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아파트를 보려고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우리 경제 시간에 많이 배웠죠. 여러분 뭘 봐야 돼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수요와 공급. 수요와 공급을 많이 봐야 돼요. 여러분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보다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어떨까요? 집값이 어떨까요? 오르게 돼 있죠. 여러분 이때 보세요. 이때 지금 굉장히 집값이 많이 올랐죠. 왜 올랐을까요? 이때가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그죠? 누구였어요? 노태우 대통령. 여러분 기억나요? 누군지도 모르죠 지금. 지금 병원에 계신데 이때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때 뉴스를 보시면 서울의 아파트가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88년도에 뭐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88 올림픽 기억나요 여러분? 굴렁쇠 소년 기억나요? 예 모르죠? 호돌이 그죠? 호돌이 서울 올림픽 진행되고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어떻게 됐어요? 산업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집값이 폭등했어요. 폭등. 최근 6년간도 집값이 서울 아파트가 굉장히 올랐는데 그거 이상으로 많이 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수요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시겠죠?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사고자 하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어요. 근데 떨어졌죠. 요 사건이 뭘까요, 여러분? 요 사건이. 아직 IMF 안 왔어요, 아직. 여기 언제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도시의 기회가 있는데, 제가 신도시 역사를 정리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1기 신도시. 여러분, 1기 신도시를 공급하는 거야. 지금 몇 기 신도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3기 신도시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이때 당시에 1기 신도시, 어디냐면,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그래서 여기에 거의 265만 호라는 엄청난 아파트 물량을 공급을 합니다. 전국의 주택이 600만 호가 안 되는데 3분의 1 가까이를 1기 신도시에 퍼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와 공급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어떻게 돼요? 집값이 잡힌 겁니다. 그죠? 공급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이때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죠? 지금, 그럼 여러분 1기 신도시가 몇 년 된 거예요? 30년 전이니까 30년 된 거예요. 그죠? 30년, 40년 된 거죠. 그러니까 노후화가 되니까 지금 1기 신도시들이 무슨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재건축, 그죠? 재개발, 리모델링,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죠? 자, 그러다가 이제 김영삼 정부 들어서 집값이 안정화를 이루다가 아까 얘기한 뭐가 빵 터졌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외환위기. 여러분 이거 정리를 해야 돼요. 외환위기 사태가 빵 터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당시에 재계서열 100위의 대기업 중에 20개가 도산을 하고 펜이 없어요? 펜 좀 드릴까? 여기 펜 좀 주세요. 이거 있으세요? 재계서열 100위의 대기업 중에서 20개가 도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부도가 난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때를 잘 묘사한 영화가 뭐예요? 국가?
부도의 날. 누구 나와요? 유아인. 팬이신가 보다, 그죠? 김혜수, 그죠? 굉장히 재밌죠, 그죠? 이때 그 서슬퍼런 우리나라의 그 상황을 잘 묘사했죠. 그거 기억나요? 영화에서? 막 아파트 보러 딱 가죠. 근데 이제 막 좀 안 좋은 것들도 많이 있고. 그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거예요. 우리나라 1금융권의 금리가 몇 프로였을까요, 그때? 혹시 기억나세요? 1금융권? 몇 프로? 오, 맞아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 러시앤캐시가 아니에요. 1금융권의 금리가 21%였어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했겠다. 그래요? 저축할 돈이 없었어요, 이때는. 집값도 이때 조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지금. 지금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근데 불과 몇 년 만에 회복했어요, 여러분? 불과 2년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2년 만에 회복을 하고, 그 다음 정부가 누구예요, 여러분? 그 다음 누굴까요? 오늘 수강생분들 다 한국 분들 맞으시죠? 누구예요? 김대중 대통령,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완화하고 규제를 풀고, 그죠? 부양을 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 김대중 정부 대표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을 엄청나게 했어요, 여러분. 신용카드가 뭘까요, 여러분? 신용카드. 그렇죠, 빚이죠. 그러니까 돈을 계속 푸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뭐 풀고 있어요? 여러분 다 신청했죠? 받았어요? 받으세요? 받아가지고 소비로 써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풀어야 돼요.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 신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뭐예요? 피가 돌지 않는 거죠. 경기가 안 좋다, 경제가 안 좋다, 돈이 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을 푸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가 살짝 주춤하다가 이때 굉장히 서울 집값이 또 많이 급등했죠. 누구였어요? 노무현 정부 때. 근데 이때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호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죠. 자, 그러다가 빵 터집니다. 이게 뭘까요? 지금이랑 많이 비교하고 있어요. 2008년도에 빵 터집니다. 뭐가 터졌어요? 맞습니다. 요거를 이제 리먼 브라더스, 리먼 사태라고 하고요. 뭐라 그래요, 이거를? 금융위기라고 하죠. 금융위기.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금융위기. 금융위기. 그죠? 리먼 사태, 금융위기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혹시 이 말 들어봤어요? 서브 프라임 모기지란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서브 프라임 모기지.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서브는 뭐예요? 물 밑에, 약간 접두어죠. 아래에, 이런 뜻이야. 프라임은 뭐냐면 신용 등급이 우량한 거를 프라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브 프라임은 무슨 뜻이에요? 신용 등급이 안 좋은 사람한테 모기지. 이 모기지란 말이 뭐냐면 여러분 주담대 요즘 많이 하죠.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또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LTV. 요즘 LTV, 주담대 이런 말 많이 쓰죠. 이런 용어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요 L은 론이에요. 론, 대출. to, value. 그러니까 value, 집값 대비 대출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서브 프라임, 신용 등급이 좋지 않은 사람한테 담보 대출을 해준 거예요.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야, 그게. 미국은 여러분 경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어때요?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근데 미국은 LTV가 몇 프로냐? 90에서 100%였어요, 이때 당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내 돈 한 푼 없이 집을 살 수 있고 10%만 있어도 집을 사는 거야. 근데 집값은 어때요? 미친 듯이 오른 거죠. 그럼 여러분들 매체 살래요? 안 살 거예요? 아니 100% 해주잖아요. 그렇죠. 여기 복부인이네요, 그죠? 계속 사야 돼, 그죠? 왜? 계속 오르니까,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경제는 영원한 상승도 없어요. 반드시 뭐가 오냐면 버블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잘 묘사한 영화가 뭐냐? 빅쇼트. 보신 분? 여러분 내 집 마련 잘하려면 영화를 많이 봐야 돼요. 빅쇼트. 여기에 배우가 누구냐면은 그 브래드 피트. 브래드 피트가
그 애널리스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애널리스트로 나오는데 그 사람은 여기 하락에 배팅을 한 거예요. 하락에. 근데 너무 주택 경기가 좋은데 펀딩한 돈을 하락에 배팅하니까 주주들이 뭐라 그럴까요? 너 미쳤어. 야, 내 돈을 왜 하락에 배팅해? 근데 이게 버블이 꺼진 거를 감지를 하고 거기에다가 배팅을 한 그게 적중한 거예요. 그래서 떼부자가 된 실화의 영화가 빅쇼트. 그래서 그 영화를 꼭 보세요. 근데 브래드 피트가 나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잖아요.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굉장히 졸려요. 빅쇼트 꼭 보세요. 요때 여러분 미국이 무너진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을 채권을 유럽과 아시아의 파생 상품으로 엄청나게 판 거예요. 어디서? 월스트리트에서. 걔를 이제 IB라고 하죠. IB.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하는 거예요. 투자은행. 근데 그때 당시에 풀린 그 채권 파생 상품의 금액이 1조 9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예요? 돈이. 그 채권들이 어마어마하게 풀린 거죠.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돼요?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휴지 조각.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럼 미국이 무너졌어요. 미국은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운영하는 나라잖아요. 그죠? 그럼 미국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이때를 위시해서 그렇게도 서울 집값이 안 떨어질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불패신화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08년을 기점으로 서울 집값이 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08년 떨어졌어요. 09년 떨어졌어요. 10년 떨어졌어요. 11년 떨어졌어요. 12년, 13년, 무려 5년간 떨어졌어요. 여러분 서울 집값이 5년간 떨어졌다. 그럼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그치. 망했네. 아까 우리가 봤던 막 폭락, 반토막,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이 올 거다라는 위기의식이 엄청나게 팽배를 했던 시기가 몇 년도였냐면은 여러분들이 연도를 기억해야 돼요. 써보세요. 08년도에서 2013년도예요. 아시겠어요? 08년도에서 13년도가 서울 아파트의 뭐예요? 흑역사. 여러분 1년만 떨어진 게 아니라 2년, 3년, 4년, 5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강의 듣고 내 집 마련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주변에서 뭐라 그럴까요? 너 미쳤어? 지금 집값이 반토막 나고 있는데 너 미쳤어?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때요? 부추겨요, 말려요? 말리는 거죠. 그죠? 이때가 서울 아파트의 흑역사였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영원한 상승도 없지만 영원한 하락도 없어요. 하락이 됐다. 그럼 정부, 이때 당시에 08년에서 2013년도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였죠. 그죠?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좋아하세요? 그죠? 그때였어요. 자, 그 다음 바닥을 딱 다지고 집값이 이제 반등을 했는데 이때 정부가 누구예요? 최순실 정부죠? 이거 저 녹화하는데. 자, 이게 박근혜 정부 때였어요. 그죠? 여러분, 경기가 안 좋아. 그럼 뭘 한다고요? 돈을 계속 푸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4대강을 했죠. 토목 경기를 굉장히 부양시켰죠. 돈을 계속 푸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때 당시에 돈을 엄청나게 풀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글로벌적으로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가시화가 안 되다가 5년간 쌓인 뭐가? 유동성의 힘이 13년을 바닥을 다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요거 아니에요. 19년까지 주구장창 몇 년 오른 거예요? 6년간 오른 겁니다. 제가 뭘 얘기하냐면 서울 부동산을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상승기는 한 번 들어서면은 몇 년은 간다고요, 여러분? 4년은 갔어요. 그리고 이 주기에서 상승기는 5년까지만 상승이 됐고 6년을 초과한 상승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최근 6년간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서울 아파트가 굉장히 올랐죠. 굉장히 올랐던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서울 아파트 너무 비싸다. 이거 비정상이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그러면 서울 아파트가 왜 올랐는지를 여러분들이 사회과학주의자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냉철하게. 적어보세요. 그러면 6년간 적어보세요. 6년간 서울 아파트가 가격이 어떻게 됐냐면 이거를 좀 그 경제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오버슈팅. 굉장히 올랐다는 거예요. 6년간 올랐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첫 번째 적어보세요. 첫 번째. 첫 번째 왜 올랐냐 이렇게. 1번. 여러분 글씨 보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막대한? 유동성. 여러분 이 유동성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니까 시중에 흘러다니는 돈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유동성. 여러분 이때 당시에 경기가 안 좋았으니까 돈을 어떻게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풀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자, 두 번째 적어보세요. 두 번째가 뭐냐?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뉴노멀. 이것도 정리를 해야 돼요. 뉴노멀 시대라고 지금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새로운 시대, 뉴노멀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저성장. GDP가 1%, 2%대야. 글로벌적으로. 그죠? 그리고 뭐예요? 금리가 어때요, 여러분? 그죠? 금리가 낮아. 저금리. 그죠? 저성장, 저금리. 그죠? 그리고 뭐예요? 물가가 낮아. 저물가. 이거를 이제 뉴노멀 시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경기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뉴노멀 시대에는 투자의 패턴이 어떠냐? 안전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됩니다. 여러분 어디라고요? 적어보세요. 안전자산. 여러분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자산이 뭐예요? 그렇죠. 아파트인데 어디 아파트? 서울 아파트.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부동산 저희 경제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를 적어보세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에셋 파킹. 에셋 파킹. 에셋을 파킹하는데 어디로? 안전자산으로 파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선생님 이렇게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서울 집값이 올라요? 이거 비정상인데? 이거를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고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최근 6년간은 뭐예요? 오른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그 유튜브에 폭락한다, 반토막 난다, 막 이런 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잠잠하지만 가격은 다시 오르고, 그죠? 이런 현상들이 왜 벌어질까요? 지금 왜 벌어질까요? 왜? 뭐 다 이런 이유기도 한데 지금 시중에 흘러다니는 돈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은 거야. 아까 그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그거는 17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일 싼 게. 그죠? 여러분 분양 가격이 9억 이상이면 뭐예요? 대출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26만 명이 청약을 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거든요. 그러니까 20%는 내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만큼 돈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다 있는 사람들만 한 건 아니겠죠. 로또다라고 하니까 그냥 해보기도 한 사람도 있겠지만 시중에 지금 현금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강남의 아파트가 지금 거의 다 분양가 15억 이상이잖아요. 대출이 안 돼요. 그죠? 근데 로또라고 시세보다 싸다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요런 이유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은 6년간 이렇게 이제 올랐다는 걸 우리가 냉철하게 분석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숨쉬고 있는 이 시대 지금은 그럼 어떠냐는 거죠. 뭐예요, 여러분? 어디에 가깝다고요? 지금은 과거에 비하면 고점에 굉장히 가깝긴 해. 6년간 너무 많이 올라줬어. 시중에는 너무 많이 급등한 피로감에 의해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지쳐있죠. 그럼 여러분 고점에서 떨어지는 국면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조정기예요. 제가 강의할 때 조정기다라고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 말풍선이 딱 보여요. 여러분 조정기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래요? 조정기다. 살래요, 안 살래요? 다 살 거예요, 여러분. 두 명만 안 산다고 했는데 조정기다 그러면 안 사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내 집 마련 지금 한다라고 하면은 얼마짜리 하세요? 또 민감한 질문인가? 얼마짜리예요? 우리
여기 뭐 사회초년생도 있고 이제 이러신데 어때요? 우리 신혼부부들이 만약에 딱 내 집 마련을 해요. 그럼 얼마짜리 사요? 거의 대부분 3억? 5억? 5억 이상.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막 오늘 강의 끝나고 내일 가가지고 강남 개포동에 레미안 블레스티지 막 저기 25억짜리 막 계약하고 이래요 우리? 안 그러죠. 여러분 봐봐요. 그럼 뭐가 조정이 되냐는 거 알아야죠. 뭐가. 과거에 여러분 요때 굉장히 서울 집값 많이 올랐죠. 요때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7개 지역에 거품이 꼈다라고 해가지고 요 오명을 쓴 지역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버블 세븐. 들어봤어요? 버블 세븐?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정리해야 돼. 여러분 항상 서울 집값이 오르면은 어디를 중심으로 오를까요? 여기를 중심으로 오르. 강남을 중심으로 오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강남발 특히 어떤 상품? 재건축. 그 정부가 지금 뭘 규제해요? 강남 규제하고 재건축 규제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버블 세븐 7개 지역이 굉장히 올랐다고 했는데 그 오른 지역들이 조정기 때는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거품이 꺼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난 6년간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지역들이 조정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디예요? 강남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조정기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시장 전체의 통계가 나의 상황에 결부될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시겠어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 시장 전체의 통계. 떨어진데 조정된데 고점이래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여기 상기하고 있으면요. 내 집 마련 못해요. 자, 보세요. 조정은 어디가 되냐면 15억대 이상 되는 아파트가 가격이 좀 조정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 15억짜리 아파트 사요? 사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쉽지 않잖아. 그죠? 10억대 이상 되는 거는 이제 조정되는 거야. 호가가 좀 떨어지고 거래가 잠잠하고. 이해되시죠? 그럼 두 번째, 그러니까 시장 세그먼트를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얼마예요? 6억에서 9억대가 있고 세 번째 얼마? 6억 이하대가 있죠. 그리고 6억 이하대 3번 먼저 해볼게요. 6억 이하대는 적어보세요. 실수요자가 굉장히 풍부해요. 이해되세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는 실수요. 나는 가수요. 아무도 안 오는데. 가수요가 풍부한 거예요. 가수요가 뭐예요, 여러분? 투자수요, 투자수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장은 가격이 어때요? 조정이 거의 없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 집 마련 얼마 세그멘테이션 하면 돼요? 6억 이하대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가격이 반토막이 안 돼. 선생님, 저기 5억짜리 제가 엊그저께 여러분 동탄 알아요? 동탄? 동탄이 어디예요? 화성. 여러분 화성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렇지. 살인의 추억이 떠오르죠, 그죠? 겁나 먼 곳,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제가 그 책에 썼어요. 유망 수도권 동탄. 왜? 여러분 동탄이 왜 유망 수도권일까? CNN에서 2025년 세계 7대 유망 도시 중에 하나를 화성으로 꼽았어요. 여러분 그거 몰랐죠? 왜 그럴까요? CNN이 화성시에서 로비 먹었어요? 아니에요. 자급자족의 도시인 거예요. 아까 판교처럼. 여러분 경기도에서 재정 자립도 1위가 어디예요? 일산인 것 같은데 화성이야. 화성. 왜? 화성에 뭐가 있어요? 삼성, 현대, LG, 1차 협력사, 벤더사. 거기 여러분 현장 답사를 가보면 젊은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그 스토케 유모차 끌고 거기 위에다가 뭐 꽂고 다녀요? 여기 물 들어있어요. 여기 이것도 꽂고 다니고 뭐 폴바세 꽂고 다니고. 굉장히 소비 도시고 소득도 높고 신흥 공업 도시죠. 이해돼요? 그런 데는 어때요?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 거주 가치도 좋고 현재 가치도 좋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뭐예요?
오를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막 겁나 먼 곳, 살인의 추억, 막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막 안 가잖아. 그죠? 인구가 동탄만 44만이에요. 지금 화성시 인구가 87만입니다. 그 인구 100만 도시에 육박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KT, 저기 뭐야, SRT, 이번에 또 GTX, 그죠? 살기 너무 좋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타겟팅하는 시장은 일단 1차적으로는 6억 이하대 아파트는 뭐예요? 내 집 마련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반토막 안 된다. 그럼 두 번째, 6억에서 9억. 이따가 제가 정부 정책 정리해 드릴 건데, 서울 아파트는 9억 이상이면 뭘 내야 되냐면 증빙자를 내야 돼요. 증빙자료. 그러니까 심리적인 압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6억에서 9억대도 어때요? 큰 조정은 없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번 시장을 타겟팅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2번, 3번을 타겟팅 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꼭. 여러분, 부동산 투자는 타이밍이다. 저는 동의해요. 하지만 내 집 마련은 타이밍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30년의 역사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 아까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무슨 말을 했냐? 취득세 감면 정책을 펼쳤어요. 2013년도에. 그래서 여러분 강서구 마곡지구 알아요? 마곡 들어봤어요? 마곡 어디예요? 사람들이 다들 거기 김포라 그래. 근데 김포공항 옆인데 다들 그 전에는 막 논밭이어가지고 거기 김포라 그래. 김포. 근데 거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죠. 마곡, 그죠? 발산, 그죠? 거기 뭐가 들어왔어요? 헬지전자, 헬지 사이언스 파크. 문재인 대통령이 2번이나 갔죠. 거기 완전 판교처럼 바뀌었죠.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때 집 샀으면 양도세를 안 냈어요. 2013년도에 분양을 했거든. 이해돼요? 여러분, 근데 야, 이거 우리가 이제 수업 들었으니까 이제 양도세 감면받으면 집 사야지 이제 딱 알고 있는 거야. 근데 딱 그런 얘기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집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 왜 그럴까요? 왜? 이 정책이 나왔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하락했던 거거든요. 그럼 내가 살려고 그러면 옆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남편이 말리고, 와이프가 말리고, 장모님이 말리고, 엄마가 말리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말리니까 내가 못 사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꼭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있어요? 부동산은?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패턴. 여러분 적어보세요. 주기와 부동산 경기는요, 뭐라고요?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있고, 뭐가 있어요?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그래서 내가 너무 올랐다고 망연자실할 필요 없어요.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해도 돼. 아시겠어요? 근데 뭐라고요? 6억 이하 때는 굉장히 견고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거의 많은 시간을 지금 할애해가지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좀 인사이트 얻으셨어요? 좋습니다. 자, 참고로 이때 취득세 감면도 했고, 이때 빚내서 집 사세요 해가지고 LTV를 몇 프로까지 줬냐? 70%까지 줬어요. 70%.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를 대출을 70% 받으면 내 돈 얼마만 있으면 돼요? 30%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때 서울 아파트의 에버리지 가격, 그걸 중위 가격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5억이었어요. 5억. 그럼 여러분 5억짜리 서울 아파트 내 돈 얼마 있으면 사요? 30%니까 1억 5천인 거죠. 그죠? 사람들이 이때 많이 샀을까 안 샀을까? 많이 안 샀어요. 많이 안 샀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왜 5년간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책들이 정부에서 발표한다. 이때 당시 뭐라 그랬냐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세요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기자회견 할 때.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딱 냉철하게 보고 호재가 있는 지역, 미래 변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해라 라는 거를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는 첫 번째 페이지였습니다.